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조금 선선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미리 가을 준비를 좀 해나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해마다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정도는 상당히 비수기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어 나가면 좋겠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월 초 이쪽에 또 비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이때가 좀 비수기가 됩니다. 4월에서 좀 길면 한 5월 말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큰 개념 쪽에선 봐야 되고, 그거는 우리나라 내적인 영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그런 시즌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반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중에서는 ESS 하고요. 전고체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다 알고 다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이유는 없어요. 자, 근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죠? 2나노 부분에서 EUV 공정 하이엔드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커스가 돼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덕이 누구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쪽 공략을 진행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있는 공급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소부장들, 그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SS하고요, EUV 관련된 내용 하고요, 또 새롭게 신규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월, 화, 수 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보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저점과 고점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고점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3220을 넘길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놓으세요. 뭐 넘어가면 땡큐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뭐 전망이 틀리고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주식을 어느 구간에서 공간해야 하고 어느 구간이 도달되면 수익 실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다만 내일 또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는 시그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96%가 인하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러분 그냥 글쎄요 기본적으로 0.25bp만 하락을 하면 낮춰주면 상당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컷을 하게 되면요 시장이 또 놀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달 같은 경우, 9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FMC 가는 과정, 그 앞단까지는 괜찮을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MC가 나타나는 날, 그때는 다시 또 불안해하면서 조금 하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진 시스템에서 비중 20%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편입했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SK온하고 서진 시스템하고 합작을 진행한다 이런 뉴스를 갖다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일환해서 최근에 보면 ESS 관련된 내용들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오거나이드 사이언스, 어제, 오늘 중에 같이 수익 실현 의견도 같이 드렸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 기억나는 건 우리 에버그린 루키님께서는 지금 70번째 수익까지 도달이 되셨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할 일이고요. 잘 되셔서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신 시스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받은 사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관세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놈의 관세가 조정을 준 게 상당히 많죠. 그간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북미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관세 부분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서진 시스템의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다. 무엇을 포함하고요? 관세를 적용하고 나서도 괜찮다라는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하거나 이럴 필요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다. 특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가이던스가 뭐냐면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포커스가 잡혀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그 시점 우리가 찾아서 같이 공략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냈던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는 두 회사 걸 좀 준비해서 일단 SK증권 추정 관련된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3쿼터하고 4쿼터 나오는 영업이익,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2쿼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다 나온 데이터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6월 달에 나온 자료일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더니 이 쿼터에 완전히 죽을 썼어요. 여러분들 요거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FN 가이드 관련된 가이던스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QOQ 대비해서 만약에 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SK온이 북미에서 ESS 관련된 부분에서 큰 수주를 또 했다고 공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서진 시스템도 크게 움직이는 사유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기술적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여기가 타점 자리는 분명히 맞았어요. 내려와서 올라와서 다시 눌리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기술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정석 플레이 자리다라는 것들입니다. 요것을 갖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방이 조금 있다라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뉴스가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좀 잘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성 ST도 여러분 우리가 ESS 관련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데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평단 관리하면서 또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EUV 관련 장비, 소재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펠리클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SNS텍하고 FSD 이 회사가 상당히 메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 두 종목은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점에서 이 종목은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따라가다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EUV 관련된 장비, 소재 이런 쪽 종목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고 있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진세미캠, YC캠, 파크 시스템즈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이드 DC로 봐야 되는 건 캠트로닉스인데 캠트로닉스도 사실 많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것들이 우리 YC캠 같은 경우 우리가 저점에서 지금 공략 중이고 동진세미캠이나 바하크 시스템스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여기까지는 와요. 이렇게 요 사이에서는 플레이가 가능은 한데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사실 대략 10% 정도, 요 정도 사이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로 동진세미캠은 어쨌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 소재 이쪽 관련된 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동지세미캠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도 이 회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은 안 되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매수에 들어오는 건 아주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상승을 했을 때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들은 아니니까 보통 3개월 안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기로 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갖다가 감안을 해보면요. 상승 여력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29,000원, 뭐 이 정도 수준 되고 33,000원, 뭐 이 정도 본다고 하면 수익률이 10% 초반대 이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 우리 채널에서는 뭐 사실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식이 높거나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YC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25,500원에 지금 비중 20% 종목 비중입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0일 라인 딱 이 라인에서 잡은 거고 좀 더 아래로 눌릴 경우만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하방을 열어두고 공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비 쪽은 먼저 장비가 먼저 달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들어갈 때 소재인데 조금 뒤따라서 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점에 있는 걸 공략하는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물대로 봐서는 여기가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진 세미캠보다는 얘가 예를 들어서 2만원부터 한 22,000원만 가준다 생각을 해도 기본 수익률은 나올 거고, 그 윗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은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할 때도 탄력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는 스몰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우리가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충분히 또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이엔드 공정에서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AFM,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다 생각하시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이제 조금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4월달 이제 매크로 악화되고 관세 있고 막 이런 얘기고 일단 그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소식. 그러면 저까지 갈 확률은 없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늘 드리고 있는데 제가 늘상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주당 단가가 높아서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잘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것도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인데 이게 또 한 1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두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좋은 건 아닌데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노력은 더럽게 했는데 그래서 수익률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5% 이상, 보통 그리고 20% 안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거기서 딱 보세요. 조금 수익률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잘 달려갈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보이긴 하는데 같은 위치로 생각해 보면 다크 시스템 달릴 때 그러면 YC캠 이거는 안 달렸냐라고 생각해보면 같이 달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묵직한 거 들고 가는 건 부담도 크고 평단 조절하는 여력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못 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YC캠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세 개의 동지 세미캠이나 YC캠 파크 시스템도 다 같은 건데 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긴 하겠지만 동지 세미캠하고 파크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YC캠도 따라서 좀 작은 거니까 뒤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며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쎄,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가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일단 기본적인 하락은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 주가는 대부분 양호합니다. 1차적인 단계는 조정을 받았고 61 이평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20% 비중을 잡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방을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열어둘 겁니다. 충분히 이건 생각을 해주세요. 이미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서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가주면 땡큐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비중 관리하면서 평단 조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ISC 같은 경우 아침에 비중 조절 다시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조정은 충분히 들어왔어요. 사실 조금 요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는데 시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춰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말씀드린 3만 3천 원대 이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평단을 3만 5천 원 레벨까지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커버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관세, 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농사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사실은 안 두들겨 맞은 뭐 변압기나 뭐 전력 설비 업체가 있습니까? 자, 그건 없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수주잔고 2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리포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익을 털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올해 들어서 LG 현대일렉트릭 갖고 저희가 한 40% 정도 냈고 LS일렉으로 10%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로 들어와 있는데 요거 갖고 요번에 또 하반기에 또 승부를 더 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정을 다 같이 받고 있고 다 같이 달려 1등은 당연히 그죠? 여성중공업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가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드리블하는 차원에서 볼 땐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 일진전기다. 관세를 생각을 하고 나서도 말입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승부를 뛰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LS 마린 솔루션도 이제 이거 21,350원이 이제 유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처 다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잡아야 되는 초병을 보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주가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누가 던지겠어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내년도 1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발주를 갖다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앞당겼단 말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진행을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 2030년은, 31년 완공 계획에서 2030년으로다가 땡겼어요, 1년을. 여러분, 이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공기를 다 계산해보면, 올해 연말에 발주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조금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그게 인프라잖아요. 뭐 고속도로가 깔려야지 사람이 다니면서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들하고 같은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고려를 해보면, LS 마일 솔루션은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고요. 제가 지금 한 달, 그죠? 2달,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기다렸죠. 우리 이쪽에서 수익 내고, 여기 올라가는 거 실제로 우리가 플레이를 못했어요. 사실 뭐 저 수익거래 입장에서는 이건 좀 걸맞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다른 거 갖고 다 수익을 또 만들어냈으니까 괜찮은데, 자, 이제 LS 마일 솔루션 올해 두 번째 투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 LS전선이 LS 마일 솔루션 가지고 EB를 또 반응을 했어요. 교환사채를 저도 알고 있어요. 4천억 원 정도 분량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LS전선 이쪽 관련된 보유 지분량이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도 많지 않아요. 보통 강원전선 같은 경우도 유통주식 수가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달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또 매력이 좀 있어요. 왜? 다른 데보다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말고도 기타 보유 또 투자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환사채 발행한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만기가 꽤 오래 1년은 기본적으로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무조건 1년 이상이니까
그러면 뭐 그까이 거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악재 아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는 21,350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좀 플레이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편입해 나가면서 종목을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9월달도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변동성 있는 거에 잘 대응해 나가는 거니. 그래서 비중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비중 컨트롤, 비중 확대 축소, 평단 조절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잘해주는 곳이 어디다? 바로 머니케어 뉴스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듣고 멋있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실전이니까 종목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자 드리블이 모든 주식거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든 골프 경기를 하든 뭐를 줘야 돼? 멘탈 관리하고요. 플레이하는 것 매니지먼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좋은 투자 가이드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